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김범주 교육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인 풍덕초등학교 조재범 선생님을 모시고 유치원 사교육과 학교에서 느끼는 사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역대 정부가 가장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불평등 해소,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있어 올해도 사교육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현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교육도 또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는 의대 이슈와 또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파급력이 있는 그런 뉴스로 일단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의 출발점인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이 노출된다라는 그런 일단 지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교육이라는 게 이제 공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학원이라는 말이 사실 영어에는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외국인들한테 인식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개인 교수나 이런 거는 외국에서는 이미 튜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교육이 발전한 나라는 아마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그 이제는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교육이 성행을 넘어서서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유치원 시대, 유아 시절부터 이 아이들이 과잉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발달적으로도 좀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좀 그런 불안 증세를 많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심하게 앓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혹시 그런 사례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유치원 때부터 이제 사교육에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아이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치원 학생들이나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어른과 다릅니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해요. 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푸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거를 못해요. 유치원 때는 더더욱이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틱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학생들한테 또는 이제 과중한 그런 과제라든지 테스트에 계속 노출이 되거든요. 사교육을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담아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시한폭탄처럼 정서적인 그 불안을 가지고 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팍 발현이 되거든요. 저는 과거보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정서 불안 지수는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의 그 정서적인 면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강화는 반대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공교육의 약화로도 읽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금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부분이 좀 있을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는 협력적 동반자의 위치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 학령 인구의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사교육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몇몇 그 사기업 어떤 몇몇 사교육 업체는 살아남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교육 업체들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사교육을 오히려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보다 좀 강화시켰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은 사교육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그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공교육은 공교육 나름대로의 힘과 어떠한 노하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것이 합쳐져서 공교육 안으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교육이 보다 더 강화되고 보다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공교육이 보다 더 민첩해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태여 꼭 사교육을 공교육의 대척점에 놓는 것보다는 경쟁적, 동반자적 관계로 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로는 사교육이 일단 성과를 많이 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에 학부모들이 많이 사교육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교육과 일단 성과주의의 그 사회적 문화를 좀 결합시켜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시면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사교육의 강점이자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거죠. 성과주의, 사실 사교육은 성과주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점수예요, 점수. 이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 이제 사교육을 받으면 이제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영어 단어를 한 단어 더 알게 되고 수학 문제를 못 풀었던 걸 한 문제를 더 풀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성과주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초등학교,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본다면 초등학생들한테는 그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미래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는 발달을 하지만 이 마음이 넓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 단점이 나중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인성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말하면 참 옛날 교사처럼 느껴지겠지만 인성이나 사회성 결여로 인해서 결국은 그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머리가 나빠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력이 낮아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인성 문제, 인성이나 사회성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걸 놓치고 갔을 때 그 사회적 비용 오롯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적 비용으로 다 치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이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공교육의 기본은 전인교육이거든요. 전인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사교육 강화로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기자님 말씀대로 성과주의로 가게 됩니다. 성과주의로 가면 그 안에서는 인성이나 사회성은 약간 도외시되거나 약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주의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초등 의대반이 일부 교육 특구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으로서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초중고를 전부 다 서초동에서 나왔고 지금도 서울에 이제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 늘어난다니까 당장 이제 사교육 시장에 이제 의대 지원반, 이제 의대 준비반, 의대반이 이제 신설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사교육이 또 하나의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교육이 좀 이건 우스운 말이기도 하지만 뭐 신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사회적 위치를 보다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의대 광풍으로 인해서 어떤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일부 지역만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은 그렇고 딴 지역에는 이런 게 아예 있다는 얘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반 사회인들이 감당하기는 쉬운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교육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교육은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더 고착화시키든지 아니면 더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예, 그게 큰 문제죠. 네, 그런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뭐 정부가 다양한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그런 정책 같은 게 좀 있으실지 아니면 좀 정부 지원이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공교육을 보다 강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공교육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 공교육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공교육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사실 공교육분이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을 뭐 저쪽 상대편 쪽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도 좀 같이 끌어들여서 사교육의 장점을 공교육에서 좀 가져올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킨다면은 교육의 기회를 보다 더 이렇게 평등하게 공정하게 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하게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인성 쪽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전인적 인간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역시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교육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일단 유치원 사교육에 대한 얘기부터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대 관련한 사교육 이슈까지 그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초중고 쪽에서의 대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